발롯은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을 읽는 남자 이주호 앵커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제가 주로 담당하는 쪽이 네. 중무장대, 그렇죠. 자동차를 무겁고, 비롯해서 자동차, 네. 조선, 철강 기업도 이런 대기업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뿌리가 되는 근간이 되는 그런 사양 산업을 제가 담당. 오늘은요. 아니 실제로 지난번에 5월 수출 통계를 보는데 정말 처참해요. 그러니까요. 정말 여기서 우리나라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되는데 그나마 정부에서 이제 그럼 신수출 산업으로 꼽았던 부분이 바이오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유아용품 이런 것들을 꼽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 분야에서도 5월 수출 동향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제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품 산업이에요. 그래요? 네. 하긴 화장을 잘 안 하시죠? 그리고 차나 뭐 건물이나 배나 이런 거는 이렇게 뭐 팔려 나가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데 네. 화장품은 어디선가 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쓴대 뭐라는 네. 얘기 정도만 들리고 면세점에 뭐 보따리상들이 많이 사간대 라는 얘기는 들리는데 주변에서 실제로 그 산업군이 성장하고 있는가? 근데 뭐 성장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네. 이게 왜 성장을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건지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잘 몰라서 우리의 그 미래 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로 보이는 네. 화장품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의도에서 화장을 제일 잘하시는 여의도의 우리 큰언니 알겠습니다. 예. 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안지영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뷰티 화장품 산업이라는 게 뭐 네. 예전에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못하는 분야였었잖아요. 그냥 뭐 정저가 화장품 이런 식이었는데 네. 이게 실제로 고도로 성장한 거는 맞는 것 같고 네, 그렇게 고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 최근에 뭐 5년 동안 K뷰티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화장품 산업에서도 월등하게 이제 그 화장품의 문화를 이끌어갔다라는 거는 자타가 공인하는 저희 보면서 내용들이라고 말씀해 그거 주세요. 좀 저희들 좀 봐주세요. 네. 왜 딴 데 보고 말씀하세요? 네, 자타가 공인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 내용을 5월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갑자기 지난 5년 동안의 내용들을 갖다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니 살짝 이제 걱정은 되는데요. 네. 뭐 질문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K뷰티가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글로벌 화장품으로 이제 거듭나기까지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되게 복잡하게 이제 섞여 있는데요. 네. 예. 여기에는 이제 일단 5년 전에 주식시장에서의 주가로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맞아. 같습니다. 주가 그때 무슨 네. 그 서 회장님이 뭐 갑부대열에 막 올랐다 그래가지고 네.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좀 싶긴 네네. 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K뷰티를 대표하는 화장품인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의 주가를 보게 되면은 네. 예. 사실 사드 사건이라고 하는 그 이슈 이후에 네. 극명하게 주가의 흐름이라든가 시가총액이 많이 좀 줄었죠. 뒤바뀌는 네. 모습을 보이고 네. 있고요. 예. 여기에 좀 한층 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대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설화수와 후의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2015년도 한참 K뷰티가 이제 주가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그 화장품 시장에서도 아주 두각을 나타냈던 네. 시점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설화수라고 하는 이제 이 단일 브랜드가 예. 아시아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시세이도 브랜드를 그쵸. 제외한 예, 예. 시세이도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1조 원이라는 이제 되게 매출을 시연을 했고요. 와. 근데 그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경쟁 관계라고 할 수 있는 후의 매출액이 8천억을 도달을 했습니다. 와, 둘이 합치면 1조 8천억. 예, 크네요. 이제 설화수가 1조 1천억, 그다음에 이제 그 후가 8천억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잠시 이제 이 두 브랜드의 히스토리를 한번 보게 되면 네. 예. 당시에 이제 설화수는 뭐 한 20년 차, 그다음에 후는 한 15년 차. 그 개발된 기간은 네. 꽤 있네요. 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전신이 됐던 네. 우리 이제 1920년도에 개성 상인 동동구리 문제 얘기하시나요? 할머니를 둔 그때부터 한다라면은 네. 이 인삼 화장품의 이제 개발부터 해서 네. 그 히스토리는 사실 그 20년 훨씬 이상 되는 거고요. 예. 이 부분이 이제 설화라는 이름으로 상용화가 돼서 이제 지금까지 설화수가 되기까지가 한 20년이 걸렸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2015년 시점에서 그렇다라면 이제 글로벌 화장품의 넘버 5를 한번 짚어본다라면은 2015년 시점에서의 전 세계의
단일 브랜드로 1등하는 화장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로레알의 랑콤이라는 브랜드고요. 네. 랑콤. 근데 저희가 저도 어렸을 때도 아, 예, 그 네, 맞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도 저희 어머니들이 다 랑콤 하나씩은 갖고 계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 저희 우리 엄마 어머님은 없었는데. 갖고 싶어 하셨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랑콤이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이제 1위 매출액을 보였는데 당시에 뭐 한 대략 한 4조 3천억 정도. 4조. 예, 예. 4조 정도에서 이제 환율에 따라서 약간 왔다 갔다 하지만 네네. 이제 단일 브랜드로는 전 세계 1위 매출액이 5조는 넘어가지 못하고 4조 초반에서 중반 정도로 왔다 갔다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로레알의 랑콤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한 80년 넘은 브랜드. 아. 2015년 기준으로. 아니 바이오보다 더 어려운 거네요, 이거. 네. 그래서 대략 넘버 5를 보게 되면은 이제 2위가 시세이도의 시세이도. 예. 네. 이거는 이제 2015년 당시에 120년 된 브랜드. 원래 약국 화장품에서 시작이 됐기 와, 때문에. 120년이요. 예. 그리고 이제 3위가 우리가 모두 다들 좋아하시는 샤넬. 아, 예. 샤넬이 3위예요? 예, 샤넬이 이제 비싼데 많이 팔리나 보네. 예, 샤넬이 이제 3위고 샤넬 역시 뭐 한 당시에 96년 정도, 거의 100년 조금 안 되는. 근데 좀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진입 장벽이 엄청 높은가 보다. 네. 이게 100년 동안 브랜드를 유지한다는 거는 네.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1, 2, 3위가 그렇게 셋 다 오래됐다는 거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설화수라는 브랜드가 설사 이게 100년, 200년이 네. 됐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에 진입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은데 네. 20년 전에 만든 제품이 10한 몇 년 동안 별 소식 네. 별 소식 없다가 네. 1920년부터 네. 있었다잖아요. 아니, 그런데 어쨌든 긴 기간 네. 동안 별 그러니까요. 소식이 없다가 네. 어느 순간에 이게 그 딱 탄력을 받는 모멘텀이 네. 있었다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렇게 넘버 5가 뭐 크리스찬 디올, 그다음에 에스티 로더 이제 이렇게 한 5를 뽑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이제 시세이도를 제외한 예. 이제 1조짜리 브랜드가 나왔다라는 거에 굉장히 글로벌 투자자들은 관심을 높였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브랜드 하나가 1조에 도달했다는 거는 조만간 이제 2조로의 진입이 굉장히 눈앞에 다가왔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네. 브랜드 하나가 2조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이 화장품 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로의 프리미엄을 줄 수가 있다. 아. 예, 이 부분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은 당시에 이제 굉장히 아모레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졌고요. 네. 예. 실제 2015년도에 1조 1000에서 2016년도에 1조 6천억 네. 시작을 하게 와, 됩니다. 네. 1조 1천억원에서 진짜 빨리 1조 6천억까지 네. 1년 만에 갔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와. 2조를 바라봐야 되는 이제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사드. 네. 그때 이제 1조 4천억으로 이제 매출액이 아. 감액되게 되는데요. 어. 이때는 사실 이제 아모레가 나름대로 브랜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흔히 얘기하는 따이고의 유통을 좀 제한을 했었습니다. 뭐 이제 그 중국인들 구매를 갖다가 외국인 구매를 갖다가 뭐 1인당 이제 뭐 품목당 브랜드당 뭐 개수를 제한하는 그러니까 네. 여기서 따이고라 하면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네. 사가지고 중국으로 밀수하는 사람들. 네네. 네, 그 밀수라고 표현하기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지만, 예. 보내는 사람들. 네, 하여튼 예, 예. 뭐 도매가에 원래 이제 면세점이라는 공간은 잘 아시겠지만 개인이 해외 여행을 할 때 아니면 이제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왔다 해외로 나갈 경우에 이제 그 1인당 이제 구매 한도 내에서 세금을 갖다가 이제 절세를 해주는 말하자면 네네. 이제 한국에서 구매해서 해외 나가서 쓴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쵸. 세제 혜택을 주는 이제 하나의 네네. 이제 그 보세 면세장이라고 할 수 네.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개인이 이제 스스로의 구매 한도를 좀 넘어가는 이제 대량 구매를 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게 밀수냐 합법이냐 이제 고민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 이제 그 정책에 약간 살짝 이제 우회하는 예. 그런 방식의 이제 구매를 많이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설화수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1조 6천을 이제 시연했다가 네. 그 다음 연도인 2017년도에 1조 4천억으로 이제 매출액이 감액됩니다. 예, 예. 반면에 이제 열심히 부지런히 설화수를 쫓아가는 이제 후가 후. 2015년도에 8천억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2016년도인 그 다음에 뭐 한 1조 3천억 정도 했고요. 어. 아 1조 1천억 정도. 1조 1천억. 그래도 그리고 거의 한 이제 40% 그러니까 성장한 엄청 거죠. 빨리 네, 했어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 둘이 1조 4천억에서 만납니다. 어. 하나는 2조 6천억을 찍었다가 1조 진짜 4천억이 되고 네. 한 브랜드는 8천억, 1조 1천억, 1조 1조 4천억. 4천억. 네, 네. 그리고 작년 2018년도에 두 회사가 이제 명함이 극명하게 나뉘었는데요. 얼마예요? 이제 후가 2조 원을 달성을 한 거죠. 와. 네. 그리고 설화수는 대략 한 1조 5천억 정도에서 6천억 사이가 좀 추정이 됩니다. 이제 설화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이미 진출한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예. 워낙 많이 인지도가 이제 높은 이제 제품이요. 브랜드였는데 네네.
그 구매 제한을 했다라는 게 일종의 이제 중국 시장을 어떻게 보면 약간 이해를 잘 못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아모레가 하는 전략은 굉장히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주고 예. 이제 중장기적으로 그 브랜드를 갖다가 롱런하게 가기 위한 방법은 참 맞는 그쵸. 이제 방법인데요. 네네. 후는 또 이제 이인자 입장에서는 예. 그렇죠. 뭔가 좀 더 공격적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사드라고 하는 기관 그 어떤 좀 장애를 사건, 돌파를 사건을 해야 되는 더 극적으로 좀 반전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음. 의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배경 중에 아주 결정적인 거를 보면은요 굉장히 후가 마케팅을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 네, 예, 그러니까 예. 이게 화장품이라는 종목이 일종의 필수 소비재가 아니고요. 예. 필수 소비재와 사치재의 좀 경계선이 있어요. 예, 네. 그 양쪽을 갖다가 또 이렇게 매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쓰던 사람한테는 네. 필수 소비재. 네. 예. 근데 또 필수 소비재 내에서도 우리가 소확행이란 표현하는 것처럼 네. 나 정말 뭐 내가 명품 옷이나 핸드백 살 수는 없는데 맞아. 샤넬 네. 봐봐요. 내가 샤넬 가방은 못 들어도 네, 립스틱은 립스틱은 살 수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뭐 명품 정장은 못 사 입어도 허리띠 정도는. 네, 그러니까 네, 예, 네. 맞아요. 그런 이런 거. 이제 품목이라고 보게 되면은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가 뭐 인구수는 14억 명, 15억 명 이제 뭐 통계 기준으로 엄청 뭐 많은 인구죠. 근데 예. 화장품을 겨냥했을 때 핵심 그 타겟층이 되는 인구를 갖다가 대략 2억 명 정도를 보고 있고요. 2억 명 정도. 이 2억 명의 인구가 앞으로 5년 안에 4억 명까지 보고 있는데요. 음. 이 2억 명의 구성은 이제 우리가 핵심으로 이제 일선 도시라고 하는 소득 수준 가장 높은 네네. 이제 그 일선 도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천만 명 정도의 이제 대학생에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여성들을 보고 있고요. 네. 2억 명까지 확대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일선 도시를 중심으로 2선, 3선까지 네. 이제 온라인을 중심으로 밀레니얼, 어. G제네레이션 이렇게 좀 확산되는 그 영역을 봤을 때는 2억 명 정도의 인구를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일선 도시에 3천만 명, 그다음에 그 일선 도시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2억만 명에 있어서 예. 화장품이라고 하는 소비재는 굉장히 내가 이제 막 사회생활을 했다든가 아니면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했다든가 했을 때 제일 먼저 접근하게 되는 사치재라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D 제너레이션이나 밀레니얼들에게는 좀 중저가의 화장품들이라고 본다면 이미 이제 고소득의 이제 여성들에게는 좀 더 럭셔리한 또 그 제품 브랜드로 찾아갈 수 있는 이 이제 스펙트럼이 좀 다양화되는 네네. 예, 이제 예. 그 시기를 이제 겪게 된 거죠. 2015년 이후에. 네네. 예,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K뷰티의 이제 포지셔닝은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왜냐면은 원래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제 K뷰티가 갈 때 가장 백그라운드가 됐던 거는 최근에 우리가 가장 고심하고 있는 로드샵 브랜드들이었어요. 로드샵. 네. 예, 예, 예. 이 브랜드들이 한국에서는 말 그대로 제일 초저가 예, 초저가 그쵸. 브랜드였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중국에 넘어가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G 제네레이션이나 밀레니얼 세대들에게는 이제 중국의 로컬 화장품은 좀 믿을 수가 없는데 그거보다는 좀 좋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가격대가 백화점에 파는 너무 글로벌 럭셔리보다는 좀 접근하기 그렇죠. 편하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화장품에 대해서도 당시에 뭐 쓰나미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성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네. K뷰티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분도 좋은데 가성비가 어. 좋은 아.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고요. 맞아, 여러 그 가지가- 얘기 들었던 네. 것 같아.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 그 미샤가 네. 좀 중국에서 엄청 팔리고 되게 네. 좋은 취급받는다 뭐 그런 네. 얘기. 뭐 그렇게 좋은 취급 받을 게 있나? 근데 네.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가 그- 다 있었으니까요. 예. 그 환경 속에서는 네. 뭔가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좋은 화장품에 진입할 수 있는 그 딱 엔트리 모델 정도는 충분히 네, 되는 것 네. 같네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만약에 5,000원, 10,000원짜리였다면은 이게 중국으로 가는 동안에 이제 프라이싱이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 그래요? 5만 원, 2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되게 체감적으로 절대 가격이 낮을 경우에 그 상승률이 엄청 높아도 체감되는 부분은 굉장히 그쵸. 받아들일만 한 거예요. 5천원짜리 10,000원 되면 네. 5,000원 오는 거잖아요. 네. 초코파이 먹을 때 그거 많이 느꼈거든요. 네. 100원이 200원 됐는데 그래도 아직도 싸 보이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미샤라든가 그 가격대에 이제 초저가 화장품들이 넘어가서 인기를 끌게 되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누가 재패를 하게 되냐면은 아모레 퍼시픽의 이니스프리가 완전히 재패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그 안에서도 족보가 있는 거죠. 네, 그쵸. 네. 왜냐면 당시에 성골이네. 네, 당시에 이제
그 우리나라의 제주도가 중국인들에게 여행지로서 되게 인기를 맞죠. 끌기 네, 시작을 맞아요. 했어요. 네. 근데 이니스프리의 컨셉이 프롬 제주 아일랜드. 아. 이거 제주도에서 온 화장품이야. 그리고 음. 실질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 지금까지도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장원 사업이라고 해서 녹차 사업에 굉장히 맞아요. 회장님께서 오설록. 네, 예, 사실 예. 거기가 그게 아모레퍼시픽이었어요? 네, 근데 그 오설록이 들인 정성과 비용 대비 사실은 이제 약간 그 그쵸. 이익을 많이 보는 사업은 네네,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고가의 프리미엄 녹차를 만들고 난 찌끄레기로 화장품? 이니스프리의 원료를 쓰다 보니까 아. 사실은 이니스프리의 원료가 좋은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네네. 무기 이제 그 유기농 녹차를 제주도에서 재배하는 그 원료를 갖다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네, 거구나. 그 스토리가 처음으로 그 초저가의 화장품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재료와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왔다라는 그 마케팅이 그 이제 중국으로 넘어간 우리나라의 로드샵 브랜드들의 나름대로의 이제 그 대장주. 형성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수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은 이제 백화점에만 가야 되는 초저가 럭셔리 이제 레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화장품존이 만들었던 프리미엄 레벨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메스티지 이하가 어떻게 보면 약간 무주공산의 시장이었습니다. 거기가. 여기에서 이 무주공산의 시장에서 이게 이니스프리를 중심으로 한국의 로드샵 브랜드들이 나름 메스티지 존을 형성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화장을 하게 만든 거네요. 네. 화장을 안 하던 사람들을.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층을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근데 이게 족보가 있어. 이 브랜드의 이제 같은 회사 내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설화수가 있대. 근데 이게 말하자면은 프리미엄 존에서도 나름대로 인지도를 높였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K뷰티가 나름대로 이제 럭셔리층에서는 이제 설화수와 그다음에 이제 뒤를 따르는 후에 이제 경쟁력으로 확산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드샵 예. 내에서 어떻게 보면 가성비 좋은 그 영역이 중국 내에서 메스티지 존을 만들게 되면서 이제 K뷰티의 열풍을 사실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결국은 설화수가 만든 게 아니고 설화수는 네. 원래 있었고 네. 이니스프리가 인지도를 쫙 네. 올려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반떼가 인기가 쫙 끄니까 네. 야 이 브랜드 그랜저도 있대. 괜찮은데 네. 이 예. 같은 회사의 네, 맞아요, 좋은 차는 맞아요. 네. 그다음에 소나타를 타야 네. 되면 그랜저를 네. 타야 돼 막 이런 네네. 느낌이 근데 아. 그렇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2017년도 근데 사드공년 너무 짧다. 네. 2017년도 사드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면서 모든 마케팅이 다 중단이 됐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후는 뭔가 또 기회를 잡게 됩니다. 무슨 기회냐면요. 대놓고 공중파 광고를 할 수가 없었던 시대다 보니까 후는 이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워낙에 후 다음으로 이제 그 외에 세컨 브랜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지만 후가 제일 먼저 중국이라든가 한국 면세점에서 이제 중국인들한테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예. 당시에 이제 후의 전략은 뭐였냐면요. 설화수는 주로 아마 백화점이나 면세점 가보시게 되면은 나 뭔지 알 것 같아. 단품으로 팔려요. 네. 스킨 하나, 로션 하나, 가끔 그래요? 세트가 묵혀도 스킨 로션. 근데 어. 저기 후는 보시게 되면은요, 보통 세트 하나에 대여섯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 개당 단가로 하게 되면은 설화수하고 후하고 이제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 패키징의 단가로 가게 되면은 후의 패키지 단가가 훨씬 이제 비싸요? 비싸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또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중국에서 이제 시진핑 내외가 네. 방문하게 되면서 우리 사모님. 그때 이제 선물로 받게 된 게 이 후웨이 세트에서 여왕이 쓰는 이제 황후가 쓰는 화장품. 신진핑 네. 사모님이 네. 선물 받아가지고. 이 기회를 이제 LG생활건강의 후가 놓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사드 기간 때 동안에도 중국의 백화점에 이제 이렇게 세트를 갖다 구성을 해서 내놓으면은요. 하긴 방송 광고는 못해도 예. 황후한테 드리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데 시진핑 와이프가 그 황후가 받았다는 예. 얘기를 누가 금지시키지도 그치. 못하잖아. 금지시키지도 그래서 못하잖아요. 여기 있는 요 자료는 제가 작년 이제 하반기에 중국에 있는 굉장히 좀 럭셔리한 백화점에 가서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안 부장님은 발로 뛰는 애널리스트예요. 중국 가셔서 실제로 네. 가서 뭐 사진 찍고 네. 밥 먹고 화장품 사고 막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한번 인터뷰를 했었어요. 여기 후 매장에서 어느 화장품이 제일 잘 팔립니까? 했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세트가 제일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네. 세트는 이제 원화로 환산을 했을 때 대략 100만 원짜리 세트인 에? 거예요. 에? 뭐가 네. 들었길래 100만 원이에요? 이거 나중에 시청자분들 이거 네. 다 자료화면 보내드릴 테니까 네.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100만 원짜리 세트가 되게 인기를 끌었고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후가 이 100만 원짜리 세트가 너무 잘 팔리는 분들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고객들한테요? 네, 고객들한테. 그리고 네. 이제 이분들을 국경전 전에 뭔가 이제 VIP 행사로 마련을 해놓고 네. 1억짜리 세트를
팔게 돼요. 오. 다 이제 금으로 도금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국내에서도 궁중 화장품이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담긴 이 상자들이 뭐 우리나라의 문화재들이 만든 자기 네. 이런 것 같은데. 예. 여기 무슨 화각장인 이제 네네. 이런 분들이 만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중국의 VIP들 같은 경우에는 뭐 도자기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예가 깊은 그런 층들인 거죠. 100만 원짜리 사간 뇌물 아니야 뇌물 정도면? 네. 예. 아니, 팔았다잖아요. 아니 그거를 이제 사는 사람이 네. 그 뇌물 쓰는 뇌물로? 뭐 원래 그럴 수도 발렌타인 있고. 30년도 거의 그렇게 네, 뭐 그럴 수도 팔린다고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어쨌든 그런 팔리면 마케팅을 되게 잘하다 보니까 사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그 후에 세트가 굉장히 그다음에 또 이제 한국의 면세점이라든가 백화점에는 없는 세트를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스페셜 네네. 에디션으로. 네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백그라운드가 돼서 2018년도에 2조라는 매출액이 아. 우리가 단순하게 먼저 달성을 하게 예, 된 거예요. 면세점에서 음. 뭐 따이공 매출만 갖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참 신기한 건 뭐냐면 K뷰티가 지금까지 성장한 배경 중에 되게 재미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온라인 그 C2C 마켓플레이스에서 네네. 예, 예. 이제 약간 가짜 상품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네네.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가짜가 많이 돌아다녀야 진짜가 잘 팔린대요. 그럴 예, 수 있지. 약간- 그 예, 예. 무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일선 도시에서는 이제 요즘에 이런 제품이 유행이래. 네. 그러면 그거를 모방한 미투 상품들이 네. 2선 도시, 3선 도시의 온라인 이커머스에서 이제 아. 많이 이제 이렇게 회자가 되고 트래픽을 모으는 거예요. 음. 그래야지 또 나중에 그 유행이 2선 도시, 3선 도시로 이제 퍼져나가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진짜는 이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아. 네. 짝퉁 쓰다가 야 네. 이게 진짜야 그러면서 네. 예. 내가 소득이 조금만 높아져 봐라. 나 진짜 예. 살 거다 이런 그래서 게. 한국 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뭔가 음. 이제 좋은 게 있고 트렌디한 상품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확산되는 시간이 짧고 예, 네, 그다음에 그쵸. 우리가 예. 모두 컨센서스에 머물러 있는 이제 네, 그런 맞아요. 소비들을 한다라고 네네.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최근에 SNS라든가 이 이커머스의 발달이 그다음에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진짜 이렇게 좀 약간 그 횡축으로 많이 네네. 퍼져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일선 도시에서 뭐 3선 도시, 4선 도시까지 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이런 부분 시간차 때문에 중국의 소비 시장이라고 하는 데는 무조건 가품이라든가 미투 상품이라서 물론 이제 오래 갈 수는 없겠지만 예. 네네. 거기에서 뭔가 인기를 끌어주고 또 입소문이 나주고 바이럴이 돼야 음. 뭔가 원래 그 부분의 그쵸. 원산지 상품들이 잘 팔린다. 네. 그래서 그런 소비 시장의 한 그 단면을 이제 LG생활건강의 후가 굉장히 그런 시장 분석을 잘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점이 이제 2조 원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됐다.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우리나라에서 진짜 1, 2위를 네. 다투고 있는 두 기업에 대한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와 해외 기업의 그 어떤 경쟁 관계나 이런 구도 같은 것도 히스토리가 있으면 한번 들어보고 네. 싶어요. 제가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이제 넘버 5의 이 브랜드들의 매출 사이즈, 그다음에 이 브랜드의 히스토리를 말씀드렸는데 네. 이에 비해서 설화수하고 후에 이제 그 이제 매출 사이즈와 이제 히스토리가 굉장히 좀 단기 내에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음. 근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넘버 5의 이 화장품들이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2015년도 대비해서 아까 그 브랜드 규모 있잖아요. 네. 1등이 뭐 이제 4조 한 중국 5조 안 된다고 네. 했었죠. 네. 딱 1조씩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예. 아. 네, 다 이제 넘버 5의 이 브랜드들의 매출액이 15년 대비했을 때 18년도에 3년 사이에 각각의 매출액에 1조씩이 얹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 그 1조가 이제 중국인 거예요. 아, 순서는 그대로. 네, 네. 순서는 그대로인데 이들도 이 아. 넘버 5도 원래 본고장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는 역신장 아. 영업이 감액인데 한국의 면세점과 중국 시장에서만 고성장하고 마진이 거의 다 끌고 나가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측면으로 본다라면은 니네도 이제 우리랑 같이 배틀을 그러네. 하겠다는 거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네. 다 같이 네. 죽으면 다 죽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네네. 거지. 그런데 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또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닌 부분이 뭐냐면요. 바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이제 글로벌 넘버 5의 이 회사들이 다 상장사들이고요. K뷰티가 막 고공행진을 하고 있던 2015년도에서 17년도 사이에 이 글로벌 피어들이 이건 뭐지? 라는 분위기였어요. 네. 우리가 먼저 들어왔는데 이 중국 시장에 그러니까 진짜 네네. 황당할 것 같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백화점 외의 시장은 안 쳐다본 거죠. 음. 그랬는데 가성비라든가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중국 시장에서 약간 호갱의 입장으로 네네. 아주 고가 정책으로만 펼치고 음. 있어 갖고서는 뭐 거기에 이제 소득 수준이 되는 사람들은 사시고 예, 예. 아님 말고 약간 이런 태도였다라면은 이때부터 이제 한국 시장, 한국 화장품을
분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예, 예.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을 본다라면은 최근에 아마 이제 면세점들이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이제 백화점의 빅3는 다 면세 사업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공유했다고요? 공유한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면세 사업을 갖다가 이제 자회사로 취득을 했다라는 거죠.